신약허가 기대감이 있는 게 이제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50개 신규 승인되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존슨존슨 가져왔습니다. 존슨존슨인데 생각보다 베이비 파우더 말고 제품이 정말 많아요. 돈 되는 제품이랑 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아큐브 렌즈 쓰거든요? 그것도 존슨앤존슨 비전 부서에서 만드는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존슨앤존슨 거였어 하는 게 좀 있어요. 이거 리스테린 타이레놀 이것도 존슨앤존슨의 캠뷰라는 소비재 만드는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한 달 전에 분사를 했습니다. 분사를 해서 지금은 파마스티컬이랑 메디테크, 그래서 제약이랑 의료 장비 만드는 두 군데 위주로 남아 있는 거죠. 거의 150년 전에 세 명의 형제가 힘을 합쳐서 회사를 설립한 거고, 판매 부분이 제약이랑 의료기기 좀 더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매출 반 이상이 제약품에서 나오고요. 또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만드는 건요 소비재료로 들어가요. 그런 거는 아무 제약사나 타이레놀 만들잖아요. 그 정도 바이오로 팔아먹는 게 아니고 존슨앤존슨은 특허약으로 많이 팔아먹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삼바로직스나 셀트리온은 특허약보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많이 팔아먹는다면 미국 제약사들은 특허약이죠. 그래서 의료기기 부분에서도 매출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30%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회색 부분 분사돼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제약에서 매출이 한 65%또 의료기기에서 좀 더 매출 비중 높아질 거 35%, 뭐 40% 매출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존슨앤존슨 의료기기 만드는 건 잘 몰랐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파보면서 재밌었는데, 일단 정형외과 부분 의료 부품은 인공관절이랑 인공척추도 만들더라고요. 기타 수술 장비 중에 여러분 그 내시경 할 때 쓰는 기구 있잖아요. 그것도 존슨앤존슨이 많이 팝니다. 좀 그 도구들도 다양한 거 많이 팔더라고요. 심혈관 솔루션이라고 이따가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이쪽으로 잘 나가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매출이 이번 2분기에 확 늘었거든요. 이쪽으로 잘 나가는 회사를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인수 완료됐고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존슨앤존슨이 팔죠. 존슨앤존슨 자회사만 200개가 넘어요. 그 자회사 중 하나로 얀센도 사실 자회사예요. 제약 부분 자회사 얀센이라는 데를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시각 부분에서 아큐브 렌즈 팔아요. 근데 렌즈만 파는 게 아니고 백내장 기계도 팔아요. 백내장, 녹내장, 또 다른 안과 질환 치료할 수 있는 그 기계 이름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A바이오메드라는 데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심혈관 장비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심장 박동 갑자기 멈춰버린 심정지 하신 분들도 여기 장비를 써서 긴급조치하면 다시 심장 박동 뛰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일시적으로 뛰게 하는 게 아니고 심장 계속 박동하는데 문제 없는 그 장비를 투입을 하거든요. 되게 얇은, 엄청 얇은 관을 넣어요. 심장에다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약 부분, 지금은 존슨앤존슨의 매출 1위를 가져오는 약품은 스텔라라입니다. 스텔라라는 무슨 약이냐면 건선 치료제예요. 그래서 건선이나 뭐 또 면역학 질환, 뭐 이제 백반증 그런 면역학 질환들이 좀 완치가 힘들고 치료된다 해도 계속 그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죠. 그래서 면역학계로 제가 저번에 원탑으로는 에브비를 설명했었어요. 근데 에브비는 면역학 제품들이 거의 다 주 매출을 가져와서 에브비를 면역학 질환 원탑으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면역학도 많이 파는데 이런 스텔라라 같은 건선 치료제도 많이 파는데 종양, 혈액암 제품도 진짜 많이 팔아요. 스텔라라 특허 만료가 미국 기준으로 2023년에 만료되고 그래도 이런 와중에 다행이라고 여기는 소식들은 존슨앤존슨이 암젠이랑 만드는 바이오시밀러 버전이 2024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2025년 1월까지 좀 더 늦추겠다 하는 게 존슨앤존슨 입장에서 경쟁 약품이 조금이라도 덜 하는 거니까 본인네들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독점해서 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좀 더 스텔라라 더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약이 다 특허 기간이 있어요. 그 특허 기간 때는 이 제약회사만 팔 수 있는 거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 네,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지금 상황이면 월에 13,000달러면 엄청 비싸네요. 스텔라라 이 치료제 쓰려고 한국 돈을 따지면 월에 1,500씩 나가네요. 너무 비싸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도 메디케어로 좀 처방약값 낮춘다고 그 중에 스텔라라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면역학 질환 없는 것도 축복받은 신체예요. 면역학 질환 있으신 분들 제 약값으로만. 근데 이게 건선뿐만 아니라 크론병 그런 병들에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스텔라라가 진짜 여기에 혜자스러운 약물이에요. 이게 돈 다 끌어왔어요. 이게 매출 성장률 엄청났죠? 그러니까 2022년에 이 스텔라라로만 97억 달러 버는 100억 달러 버는 거예요, 거의. 스텔라라 약 하나로 연예인 10조 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약은 많이 벌어봤자 연에 2조 번다. 다른 특허약 5개 팔 때 스텔라 하나 팔면 된다. 이거였는데 이 스텔라라가 올해 말에 특허가 끝난다는 거. 그리고 트렌피아라는 약도 만들어요. 얘도 건선치료제입니다. 근데 건선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거는 판상 건선이라고 건선 안에서도 약간 경계가 나눠져 있는 건선이 있대요. 그런 건선에 이게 또 잘 들어 먹힌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트렌피아라는 약을 복용했을 때 진짜 거의 반 정도가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졌대요. 이게 존슨앤존슨에서 내보낸 사진입니다. 다살렉스라는 약도 파는데요. 종양치료제도 팔아요. 많이 팔고 이건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허 만료 앞두고 있는 것들 10K 보면 10K라고 하면은 1년짜리 사업보고서인데 거기 보면 진짜 약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파는 대부분의 약품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허 이미 끝난 거 말고 지금 특허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애들만 골라서 가져왔어요. 이런 애들이 특허 끝난 애들보다 더 돈이 되는 건 맞잖아요. 특허 끝난 애들은 다른 제약사들도 만드기 때문에 이건 얘네만 독자적으로 만드는 약물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건선치료제 스텔라라가 특허 만료가 2023년에 됩니다. 트렌피아도 특히나 이제 판상 건선일 때 잘 들어 먹히는데 이거는 특허 만료 시기가 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성병 이 부분은 바이러스성 치료가 힘든 게 HIV잖아요. 에이즈잖아요. 이 부분 치료약으로 에듀란트란 프레지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 치료 제품도 많이 팔죠. 이쪽 다잘렉스 이게 혈액암 치료제고요. 엘리다 이거 전립선암 치료제고요. 근데 전립선암 치료제도 엘리다가 있고 다른 부위로 전이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데는 GT가라는 걸로 치료한다 합니다. 그리고 임브루비카는 이건 제가 에브비 설명할 때도 설명했었죠. 에브비랑 존슨앤존슨이 같이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서미트 얘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그냥 고혈압 말고 폐동맥이 고혈압일 때 그쪽 부분 치료하는 용도고요. 그리고 혈전이 생성되지 않게 그리고 혈전이 생성됐을 때 치료해주는 자렐토라는 약도 만듭니다. 근데 신경계에 인베가 서스테나라고 정신분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이죠. 근데 이게 소송 중이에요. 왜 소송 중인지도 봐보겠습니다. 면역질환 부분에서 심포니랑 스텔라라랑 트렌피아 있었을 때 확실히 매출을 많이 가져온 게 스텔라라죠. 이게 4년치 공시 다 통틀어서 엑셀 파일 해가지고 차트 뽑은 건데 확실히 스텔라라가 진짜 돈 많이 벌어갔어요. 진짜. 근데 이제 스텔라라가 특허가 되면 얘가 매출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종양학 제품 중에서 다잘렉스가 꽤나 매출 성장이 가팔랐어요. 혈액암 제품이라 그랬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매출 성장이 좀 꺾인, 임브루비카가 좀 꺾인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브비의 주가를 갉아먹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잘렉스가 꽤나 매출 잘 벌어들여가지고 다잘렉스가 이제 혈액암에도 쓰이지만 이따 볼 건데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그런 거에도 다잘렉스를 써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구조 봤을 때 전체 매출이 계속 늘어요. 존슨앤존슨 매출 계속 성장 꾸준히 하고요.
그런 면역 질환에서도 매출이 계속 성장하긴 하지만 진짜 매출 성장 어마무시한 부분이 종양 부분이에요. 그래서 존슨존슨은 종양 제품으로 좀 주력하는 것도 괜찮다 보여요. 그리고 신경과학 쪽에는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정신분열증 약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현상 유지. 전염병 부분에는 에이즈 치료제 파는데 에이즈 치료제도 늘다가 좀 줄었습니다. 신약허가 기대감이 있는 게 이제 100개가 넘어요. 네, 지금 이제 45개는 3단계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존슨이 R&D에 꽤나 지출 많이 해요. 그러니까 R&D에 적어도 매출의 10% 이상 지출해야 된다 보죠. 근데 매출도 워낙 많은데 매출의 15% 이상 R&D에 지출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50개 신규 승인되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신규 승인 기대 중인 약물 리스트들이에요.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들이 좀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다 종양 쪽이에요. 종양 치료제들을 많이 개발하네요. 신약 개발을.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 이것도 있는데 또 다른 약도 있더라고요. 카르빅티. 얘는 FDA 승인 이미 받았고 이쪽 다발성 골수종 이쪽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 높아요. 20% 넘죠. 이 정도면 AI 반도체 성장률보다 높아요.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이 많은가 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혈액암 치료하는 다잘렉스도 여기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좀 효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정상 항체들이 Y라고 생긴 애들이 항체예요. 정상 혈액세포에서는 정상 항체들이 적당하게만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게 세포가 좀 손상된 혈액세포가 생성이 되면 이거 자체가 손상이 돼서 항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체가 너무 많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발성 이게 항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자꾸 항체가 많이 생기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 부분 치료하는 약이 카르빅티고 2차 치료는 초기 치료 실패했을 때 그러면 5차 정도면은 엔간에선 안 낫는 거 치료하는 약이군요. 그러니까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도 안 들었을 때 5차 치료제 쓰는 거네. 그게 혈액암이 워낙 진짜 치료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5차 치료제까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존슨존슨이 그런 거 많이 만들어요. 전립선암도 전이 됐을 때 그 전립선암 치료해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립선암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는 아니죠. 그게 엄청 심해졌을 때 그리고 온몸에 퍼졌을 때 치료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해졌을 때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면 그게 또 신약인 거죠. 인베가 서스테나 이게 정신분열증 치료약입니다. 이게 ADHD에도 쓰이고 자폐증, 양극성 장애에도 쓰이고 이게 지금 왜 소송 중이냐.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를 나름 고진했거든요. 존슨존슨 고진했는데 좀 명확하게 고지 안 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어요. 무슨 부작용이냐. 여유증이 생겨서 여성용 유방이 발생해서 근데 3%라 하는데 그래도 그 3%에 해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우리가 알 만큼 확실하게 고지해준 부작용이 아니다 하면서 더 명확한 경고가 있었다면 당혹감과 수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약품이었으면 소송 걸리기 전에 뭐 합의로 손해보상금 보상해주고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소송 중이라고 이런 거를 안 팔진 않아요. 근데 얘도 어쨌든 얘도 특허약이어서 얘도 2031년까지 여기 존슨존슨 단독으로만 팔 수 있는 약물이죠. 여기 썰저리 부분에서 수술 기계들 파는 거예요. 수술 기계 매출도 많죠. 크게 썰저리, 오토페딕스, 비전, 인터벤셔널 솔루션 했을 때 가장 매출 많이 끌어오는 데는 썰저리 수술 장비입니다. 존슨존슨이 앞으로 확장할 부분으로 보이는 게 장비입니다. 신약은 이미 지금 신약 허가 기다리고 있는 약물들이 100개가 넘기 때문에 그것만 허가받아도 다행인 거고 그래서 제대로 집중할 부분이 일단 돈 되는 의료 장비 그런 쪽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부분 이쪽 봤을 때 니스, 무릎 그리고 척추 그래서 인공 관절, 인공 척추도 판매하고요. 비전 이쪽은 시력 제품들, 시각 제품들, 컨택트 렌즈, 아큐브 렌즈 판매하는 부분이고 서지컬은 눈,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해주는 안구 수술 기계 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매출 성장 많이 했어요. 이쪽 수술 기계에서도
조 이상 벌어오고 이쪽 렌즈 부분도 많이 벌어와요. 비전의 렌즈 부분이 35억 달러인데 이 정도면 거의 4.5조를 렌즈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번 분기 2023년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은 이제 10월에 나올 거예요. 2분기 실적 전년 2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매출이 성장했냐 봤을 때 물론 매출은 이제 내시경 장비에서 수술 장비에서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매출을 많이 차지하지만 매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데 어디예요? 심혈관 솔루션이에요. 50% 넘게 성장했죠. 이거는 왜 이렇게 매출이 50%가 뛰었냐? 라고 묻는다면 이제 이 바이오메드 인수했기 때문에 그 자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매출이 뛰어버린 거고 수술 장비로 엔도커터 내시경 하면서 용종 떼고 할 때 엔도커터도 쓴다 하거든요. 그리고 에첼론도 마찬가지고요. 대장 내시경이 특히 그런 거 용종 같은 거 떼야죠. 시력 부분, 아큐브, 원데이 렌즈 또 신제품 출시했어요. 맥스라고 조금 더 촉촉한 거예요. 제가 원데이를 안 쓰거든요. 아큐브 2주 착용 써요. 원데이가 더 안 촉촉하고 저한테 2주 착용이 훨씬 더 촉촉했어요. 근데 조금 더 괜찮은 제품을 맥스로 신제품 출시했대요. 이게 조금 더 촉촉하다 하더라고요. 다초점, 원데이도 다초점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장비로 베리타스라는 장비를 만들었는데 신제품으로 제대로 판매하기 시작한 때가 작년이에요. 작년부터 제대로 팔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을 빨리 잡았어요, 베리타스가. 자, 엔도커터가 이거예요. 내시경 할 때 이런 커터로 잘라내고. 그리고 에첼론이라는 거는 이게 또 신제품이에요. 에첼론 3000이. 신제품이 또 잘 나갔대요. 그래서 수술할 때 손이 안 닿는 부분 이거 넣어서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손이 작동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이게 방향 트는 거, 힘 조절 다 되는 겁니다. 27% 더 넓은 관절 범위.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이거 많이 쓰고요. 또 촉각을 느끼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한대요. 수술기에 보면. 그리고 이게 베리타스고 이걸로 백내장 수술 이게 출시된 지가 2021년 7월에 얼마 안 됐죠. 백내장 수술 18%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안구 쪽으로 렌즈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안구 쪽 수술을 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며 특히나 이런 베리타스 이런 거는 백내장, 녹내장 수술할 때 너무 건조하게도 수술하면 안 되고 너무 촉촉하게 수술해도 안 되고 그 촉촉함의 정도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구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백내장뿐만 아니라 라섹도. 그래서 옛날에 라섹한 사람들이 막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는 게 그 정도를 조절을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기계가 발달되며 라섹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증도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눈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 수정체 너무 깎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 정교한 기술이 있을 테니까 렌즈 기업 찾다가 안구 수술 정교한데 찾다가 존슨앤존슨 찾아온 겁니다. 존슨앤존슨 신장 분야의 선도업체 A바이오메드를 166억 달러에 실제로 인수했습니다. 현금 박치기로 인수 다 해버렸고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장비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식형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 제조 이미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임펠라라는 제품인데 심장에다가 이걸 넣어버린 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 관을 넣어버린 거야. 이 관 넣어버린 게 되게 신기해서가지고 이게 기계에도 나오지만 폰으로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임펠라 하트 펌프, 심장 펌프라고 나와 있네요. 소비재 부분 캠뷰라고 얘 상장됐어요. 상장됐는데 얘를 사라고는 못하겠어요. 전 존슨앤존슨의 의료 장비랑 신약들이 대단해서 다룬 거지. 얘가 분사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베이비 파우더 관련해서 올해 초부터 소송 얘기로 시끌시끌했는데 이게 7월에 판결이 났는데 존슨앤존슨이 패소한 거고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 배상해주는 거예요. 손해배상 배상금 물어주는 건데 한국으로 240억 원 정도 배상해야 되네요. 근데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배상한다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2026년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이 10개 약품들 가격 책정 다시 해야겠다. 너무 비싸면 좀 더 가격 할인시켜서 책정하겠다.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2026년부터 그렇게 할 거래요.
여기에 스텔라랑 임브로비카, 자렐토도 이것도 다 존슨존슨에서 판매하는 건데 존슨존슨께 3개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가격이 발표되는 것도 2025년쯤에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31년까지 약품 가격에서 연간 250억 달러 절약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게 바이든이 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퀀트 이렇게 가져와 본 건데 커런트 레이시오 이거 전 좀 본다 했어요. 커런트 레이시오가 유동 비율입니다. 이게 저는 1에서 1.5 사이면 좀 좋게 봐요. 1에서 1.5 사이. 네, 뎁츠랑 에퀴지션 이게 전체 자산 분의 부채인데 네, 이건 1 이하면 좋죠. 전체 자산보다 부채가 당연히 적어야죠.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977억 달러, 영업이익이 270억 달러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한 30%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20% 그냥 넘어요.